안녕하세요. 다들 들어오셔서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박수영 간호사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건강한 노후 만들기라는 주제로 간호사가 교육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금연과 금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 계시죠? 안 피우시는 분들, 그러시구나. 술 드시는 어르신 계세요? 조금씩 드신다고 대답해 주신 분 계셨는데, 혹시 나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운다 하시는 분 계시다면 오늘 수업 잘 들으셨다가 주위에 담배 피거나 과음하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나친 흡연과 음주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오늘은 금연, 금주의 이로움에 대해 함께 배워볼게요. 오늘 공부할 순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금연이에요. 나의 흡연량을 확인해보고 담배의 나쁜 성분, 흡연과 관련된 질환, 흡연과 치매의 관련성, 금연 실천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금주입니다. 나의 음주 습관에 대해 확인해보고 알코올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술과 치매의 관련성, 적당한 음주 양, 금주 실천 방법 등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해요. 그러면 우리 어떤 사람을 흡연자라고 할까요? 이제 태어나서 지금까지 일생 동안 최소 100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우셨나요? 지난 한 달 동안 1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우셨나요? 이 두 가지 그렇구나. 만약에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시는 분이라면 어르신은 흡연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분은 오늘 수업 더욱더 열심히 들어주시면 좋겠죠. 담배의 나쁜 성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니코틴, 두 번째 타르, 세 번째 일산화탄소가 담배의 대표적인 나쁜 성분이고요. 하나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니코틴은 흡연 후 7초 뒤면 뇌에 도달하여 효과를 낸다고 해요. 저농도에서는 혈압 상승, 고농도에서는 신경마비를 유발하고 담배의 중독성이나 의존성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타르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갈색의 끈적끈적한 형태의 액체인데요. 타르에는 20여 종의 발암물질과 2000여 종의 유해 화학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세 번째 일산화탄소는 색깔이 없고 냄새가 없는 무색무취의 독성가스예요. 혈액 속에서 산소 운반을 방해하는데 우리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두통이나 어지럼증, 심한 경우에 실신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성분입니다. 기관지 수축을 상승시켜서 숨쉬는 것을 불편하게 하고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이는 나쁜 성분이에요. 흡연을 하게 되면 각종 질병과 암 발생률이 높아지는데요. 우리 기관지암, 폐암, 후두암, 구강암, 간암, 췌장암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합니다. 폐암이 발병되면 80에서 90% 흡연과 직결되고요. 폐암 발병 후 5년 생존율이 20%밖에 되지 않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하루 한갑 흡연자는 폐암 발병 확률이 25배 증가하고 후두암 발병의 80%도 흡연이 원인이라고 해요. 흡연 기간이 길고 흡연량이 많을수록 그 위험도가 증가하고 하루 한갑 흡연자는 후두암 발병률이 약 13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심혈관 질환은 의료비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 중 하나인데요. 발생의 10%가 흡연이 원인이 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동맥경화를 진행시키고 고혈압과 동맥폐쇄의 위험을 높여서 심장 혈관을 막히게 하고요. 우리 뇌졸중의 주요 원인 역시 흡연입니다. 우리 흔히들 중풍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뇌 혈류 공급이 중단되는 질환이고요. 흡연자는 뇌졸중 발병 확률이 약 4배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흡연은 치매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쳐요. 흡연은 치매 발생 위험도를 70% 증가시키고
동맥경화증으로 인해서 뇌졸중을 유발합니다. 그로 인해서 인지 저하가 오게 되고 혈관성 치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또한 치매에 걸린 경우에는 담배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더 금연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쁜 점이 많은 담배, 이제 금연해야겠다는 의지가 좀 드시나요? 그렇다면 금연할 때 내 몸에는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금연하고 우리 2주가 지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얼굴 안색이 밝아집니다. 폐기능이 좋아져서 숨쉬기가 편해지고 금연 후 1년이 지나면 관상동맥 질환에 걸릴 위험이 절반으로 감소한다고 해요. 금연 후 5년이 지나면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비흡연자와 무려 같아집니다. 금연 후 10년이 지나면 폐암 사망률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그 외에도 우리 구강암이나 후두암, 식도암, 췌장암 등의 발생 위험도도 같이 낮아집니다. 혼자서 금연이 어렵다면 적합한 금연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병원 의원 금연치료 사업, 금연 상담 전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입니다. 비용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6개월간 9회 이상의 심리행동 상담, 니코틴 보조제, 행동강화 물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병원 의원 금연치료 사업입니다.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2달에서 3달 동안 6회 이내에 상담을 진행하고 보조제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1회차, 2회차에 병원에 방문하시게 되면 약간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데 3회차부터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고 최종 치료까지 완료하면 전액 환불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최종 이제 열심히 하셔서 치료 완료하시면 이제 다 환불해준다고 하니까 거의 무료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금연상담 전화입니다. 국립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화번호는 1544-9030번입니다. 누구에게나 금연과 흡연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 금연 상담사가 흡연자에게 금연 결심, 금연 실천 등 단계별로 금연 상담을 진행한다고 해요.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내가 직접 방문해서 금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세 번째는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는 점이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안내드린 다양한 서비스로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은 금연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금연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고 이제 금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어르신들은 술을 얼마나 드시는지 한번 음주 습관에 대해 알아볼게요. 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천천히 잘 들어보세요. 술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전혀 마시지 않는다. 한 달에 한 번 미만 마신다. 한 달에 2번에서 4번 마신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마신다. 한 번 술을 드실 때 1잔에서 2잔 정도 마신다. 3잔에서 4잔 정도 마신다. 5잔에서 6잔, 7잔에서 9잔 정도를 마신다. 다들 체크해 보셨나요? 안 드시는 분도 계시고 자주 먹는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한 달에 2번에서 4번 정도 술을 먹고 5잔에서 6잔 이상 술을 드신다면 어르신은 위험 음주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이상으로 술을 드시게 되면 혈관성 치매 발생 위험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알코올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치매가 발생하는 걸까요? 알코올은 뇌의 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 부분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이마 쪽에 있는 전두엽에서는 학습과 판단에 대한 기능을 해요. 전두엽 아래쪽에 있는 브로카에서는 발음이나 언어에 관련된 기능을 하고 우리 관자놀이 안쪽에 해마라고 하는 부분은 기억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뒤통수 쪽에 있는 손해에서는 우리 균형 감각이나 근육 운동을 조절해요. 그래서 술을 먹게 되면 정상적인 학습이나 판단이 어렵고 집중력이 저하되고 산만해집니다.
말을 할 때도 혀가 꼬부라져서 정상적인 발음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우리 보통 필름이 끊겼다고 하죠. 기억이 삭제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술 먹고 비틀비틀 걷고 하는 것 또한 알코올이 뇌에 영향을 미쳐서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심한 경우에는 생명이나 호흡 기능을 담당하는 순뇌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사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술은 학습과 기억에 관여하는 뇌조직의 유해성 물질을 만들어내고 과산화 반응을 일으켜 뇌세포들을 죽게 만듭니다. 뇌 손상이 반복되면서 뇌는 점점 수축하게 되고 기능 장애가 발생되면 결국 알코올성 치매가 발생하게 돼요. 알코올성 치매의 초기 증상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서 비타민의 일종인 티아민이 결핍되어서 발생합니다. 우리 무의식적으로 안구가 떨리는 안구 진탕이나 보행 장애, 기억 능력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더욱더 진행돼서 뇌 손상이 온 경우에는 우리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뇌 기능에 손상이 생겨서 일반 치매 환자보다도 훨씬 심하게 되고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흡수는 나이에 비례하지 않고 개인차도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에게도 발병할 수 있어요. 과음의 위험성이 이제 좀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과음하지 않고 적당한 음주의 양은 어느 정도일까요? 65세 이상 노인에서 적당한 음주의 정도는 1일 1표준잔 이내입니다. 하루에 1표준잔만큼만 알코올을 드시라는 말인데요. 소주의 경우에는 2잔 이내, 맥주는 1캔, 막걸리는 2잔 이내, 양주는 1잔, 와인도 1잔이 1표준잔이라고 합니다. 다들 이만큼씩 드시고 계시죠? 그렇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술을 더 줄이거나 금주하셔야 돼요. 술로 인해서 악화되는 질병이 있거나 술과 나쁜 상호작용을 하는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인데요. 어르신 만약에 당뇨나 고혈압, 심장질환, 골다공증, 기분장애 등의 질병이 있거나 드시는 약 중에 아스피린, 타이레놀, 감기약, 수면제, 우울증 약 등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금주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금주가 어렵다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강서구 내에 알코올 사용장애 주민들의 조기 발견을 통해서 알코올로 인한 어려움을 감소시키고 재발 방지 및 회복 증진을 도모하여 강서구 음주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회복을 위한 동기 강화 프로그램, 알코올 치유 자조 모임, 알코올 네트워크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또한 강서구 다양한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후 결과에 따라 적합한 센터 서비스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인식 개선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으니 혼자 금주가 어려우신 분들은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잘 들어주셨나요? 우리 금연에 대한 OX 퀴즈로 오늘 공부한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금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OX 표시 한번 해주세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건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O, 없으면 X 표시해 주세요. 청강욱님 O 해주셨고, 박송진님도 O, 이은희님도 O. 이옥부님도 네, O 해주셨고, 나머지 분들도 다 O예요? 네. 네, 다 거의 다 O라고 대답해 주셨는데요. 정답은 네, O입니다. 전국 보건소에서 금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보건소에서 심리행동 상담, 니코틴 보조제, 행동 강화 물품 등을 흡연자에게 무료로 지급해주고 있다고 우리 아까 공부했었죠. 네, 두 번째는 금주에 대한 OX 퀴즈입니다. 우리 알코올성 치매는 젊은 사람에게는 발생하지 않는다. OX. X 해주신 분 계시고, 아까 O 하신 분은 X로 바꾸신 거예요? 다들 X인가요? 표시를 안 해주고 계시네. 아니면 X?
네, 이혁부님, 이은희님, 네, X라고 목소리로 말해주셨고요. 정답은 X입니다. 알코올성 치매는 젊은 사람에게도 발병할 수 있어요. 이제 알코올 흡수가 나이에 비례하지 않고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에게도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아까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금연과 금주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이제 술 드시거나 담배 피우시는 어르신들은 오늘 수업 들으시고 금주 금연하셔서 조금 더 건강한 노후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비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